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평일 저녁이고 저는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그냥 좀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최근에 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나쁜 일, 큰 일이라기보다는 이래저래 좀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이너피스를 참 찾아야겠다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저의 어떤 이너피스 충전소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들이에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온 것도 있고 최근에 알게 된 것도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 중에서 저의 요즘의 이너피스를 책임지고 있는 채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보더로운 생활이라는 보더콜리 3남매 실제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보더콜리 3마리가 나오는 보더로운 생활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셋째인 하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이가 왜 보더콜리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엄청 똑똑하고 그런 강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의 어떤 그 엉뚱한 면이 좀 있어서 하이를 보는 것이 저의 이너피스 충전, 급속 충전할 때 하이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유니라는 그 채널 운영자분 이름인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유니버셜을 합쳐서 유니버셜이라는 채널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20대 여성이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도의 여러 풍광들과 그 안에서의 생활들과 고민들 같은 것을 굉장히 진솔하게 잘 엮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본 첫 번째 채널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채널이어서 후원금을 몇 차례 보내기도 했었던 그런 채널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통통 튀는 채널들 참 많은 가운데서도 뚝심 있게 자기 스타일을 밀고 나가는 그리고 고양이들,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어서 유니버셜을 종종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잘 우는 편인데 저의 이너피스 충전소이자 뭔가 눈물도 좀 나게 만드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채널의 톤이 엄청 무겁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제가 괜히 어떤 면에서 벅차는 그 버튼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출퇴근길에 자주 듣는 오디오 클립과 팟캐스트 하나씩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디오 클립도 이것저것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도 많이 듣고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시작을 했고 저도 비교적 최근에 빠진 오디오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SBS의 장도수 PD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빅 리틀 라이프라는 오디오 클립이에요. 이게 아마 팟빵 같은 데도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있고요. 지금 시작해서 한 6회차, 7회차까지 올라왔어요. 아직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채널입니다. 한 열흘쯤 전에 제가 오디오 클립 앱에 들어갔다가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 중에 빅 리틀 라이즈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어서 그 드라마 제목에서 약간 변형을 한 건가 보다. 빅 리틀 라이프 뭐지? 하고 눌러봤더니 가장 최근 회차가 이달 기자님하고 이슬아 작가님의 인터뷰더라고요. 안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채널을 모르고 있었지? 하면서 이제 서둘러서 들었는데 제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듣거나 읽은 인터뷰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다 듣고 지금 한 번 더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이슬아 작가님이나 이달 기자님이나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이로서 다양한 인터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두 분한테 워낙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이다희 기자님이 진행했던 인터뷰도 많이 찾아봤었고 이슬아 작가님이 인터뷰이로 참여해서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두 분의 인터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았지만 첫 번째로는 그 인터뷰 초반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스라 작가님께서 어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나도 이너피스 유지, 내 항상심 유지에 정말 신경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 몸일 테고 그러려면 몸과 마음이 서로 좀 친절하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 지점도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참 이스라 작가님이 좋았던 게 본인이 인터뷰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신 건데 이달 기자님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충실하게 대답만 하셔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역으로 이달 기자님께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이달 기자님의 입장이나 뭐 생각들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묻고 한쪽이 또 대답만 하고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 재밌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런 대화를 옆에서 좀 엿듣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좀 남았던 인터뷰였습니다. 그 인터뷰가 좋아서 이제 구독을 누르고 첫 회부터 꾸준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가장 최근 회차인 6회 제가 들은 그 인터뷰 말고 그 직전인 5회까지 다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채널이 그런 인터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인터뷰한 꼭지가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뷰를 녹취를 해서 그것을 잘 편집해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컨셉에 봤더니 무슨 대나무 숲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가 있고, 그 주제들이 뭐냐, 그 주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남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려면 이제 그 주제가 중요할 텐데, 가령 뭐 에피소드 1 처음 시작이 두려운 초심자에게, 그리고 에피소드 2는 나의 은밀하고 기이한 사생활 길티 플레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에피소드 3번째는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너에게, 그런 사람 있죠. 누구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4는 김선영 배우 인터뷰였고, 에피소드 5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주제로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변화를 준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낯모르는 사람의 사연을 대신 들려주는 채널인 거예요. 이 에피소드 1번과 2번은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셔틀버스에서 들으면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셔틀버스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저희 회사 셔틀버스인데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뭔가 듣거나 읽거나 자거나 하고 있는 그 차 안에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끄끄거리면서 웃음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 광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는 가렸는데, 제가 그렇게 막 크게 웃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어깨가 막 움찔움찔 거릴 정도로 어깨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웃게 되는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길티 플레저를 너무 재밌게 들었었어요. 와, 진짜 내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 오디오 클립을 열심히 들어야지 하고 그 다음 회차도 막 기대하고 들었는데, 그 다음 회차인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너에게, 그 회차에서는 또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침 셔틀버스에서 그것도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 악물고 막 눈물 참고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있을 법한 얘기거리들이죠. 길티 플레저도 그렇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어떤 깊은 관계였던 누군가에 대한 기억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일로 내 인생이 바뀐 순간도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회사 다니고 일하고 책 읽고 뭐 영상 만들고 이런 루틴에 갇혀 있는 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잊고 살았던 어떤 부분들을 좀 그 뚜껑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곳에 잠겨있던 어떤 기억들,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하는 저한테는 좀 그런 채널이었어요. 물론 누군가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남 얘기 들어서 뭐해?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참 잘 맞는 오디오 클립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듣는 재미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 출근길에 잠이 오지 않는 출근길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86명? 인터뷰를 진행하는 회차는 이다혜 기자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만 다른 회차들은 이다혜 기자님이 출연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SBS의 장도수 PD가 나와서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뭐 취지를 설명하고 사연들을 이끌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팟빵 앱에서 듣고 있어요. 이거는 유료 구독 매거진입니다. 매달 발행이 되는 월간지이고 제목은 조용한 생활이라는 잡지입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에 매거진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의 21 김혜리 기자의 월간 오디오 매거진.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발행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요. 인터뷰가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한민용 앵커, 주중에는 취재, 주말에는 앵커. 극장전이라는 꼭지는 송경원, 김혜리 두 기자분이 운영을 하는데 4월호에서는 극장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는 고질라와 콩, 스파이의 아내를 다루었고 2부에서는 노매드랜드 와 오스카 후보작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의자는 김혜리 기자님이 고른 책을 김 기자님이 설명해주는 챕터입니다. 4월호에서는 살며 사랑하며 기르며 라는 책을 다루셨는데 너무 관심 가는 책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4월호를 통으로 다 듣지는 못했고 방금 말씀드린 그 노매드랜드와 오스카 후보작들 설명이랑 이 책 읽는 의자 김혜리 기자님이 소개하는 책 이야기 그것과 이슬아 작가님 또 나왔네요. 이슬아 작가님과 김혜리 기자님이 함께 진행하는 슬퍼지려 하기 전에라는 코너 이렇게 3개를 지금 들은 상태예요. 근데 슬퍼지려 하기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빅리틀 라이프랑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게 그 회차당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은 이제 목소리를 직접 장 PD님께서 가서 따와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고 이 이슬아 김혜리 작가님 두 분이 하는 거는 주제를 하나 정하고 사연을 받아서 사연을 읽는 그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두 분이 토크를 나누는 그런 형식입니다. 4월호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농담에 대해서 사연을 받고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님이 한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에 대해 얘기하는 포트레이트라는 챕터도 있어요. 꽤 알차죠. 한번 발행이 됐을 때 몰아서 듣지 않고 내가 편할 때 좀 나눠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김혜리 기자님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기자이자 작가이기 때문에 또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너피스 필요할 때 마음의 안정도 주면서 양질의 정보 아니면 콘텐츠를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월호에 처음으로 결제를 하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최근 이너피스를 담당한 음악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영화 노매드랜드를 봤기 때문에 이 충전소, 최근에 충전소에 들어간 이름인데요. 루드비코 레이나우디라는 영화 음악가입니다. 노매드랜드의 영화 음악에 참여를 했고 그 영화만을 위해서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던 곡 중에 이제 골라서 영화에서 썼고요. 이분은 이탈리아인이고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가인 분인데 어떤 미니멀리즘 음악들이 주는 이런 항상성, 깔끔함, 심플함과 다르게 약간 내 감정을 요리조리 좀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이제 다른 잡생각들은 살짝 옅어지게 하는 그런 이너피스 충전소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 빡빡하고
틀이 정해져 있는 감정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끔씩 좀 마음이 울렁울렁, 일렁일렁하게 하는 음악을 듣는 게 참 좋구나. 오랜만에 참 좋네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좋아하시겠죠. 노매드랜드 OST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전부 다 이분의 음악인 건 아니지만 이분의 음악과 뭐 기타 다른 좋은 노래들, 음악들 많이 있어서 그 OST를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일링 서비스인데요. 이거 제가 관여하고 있는 거라서 무슨 홍보성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 문학동네 시집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시집을 담당하는 팀이고, 그 팀에 있는데 저희 마케팅팀에서 올해 문학동네 신인선 브랜드를 조금 더 잘 알려보자 라고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부랑 같이 상의를 해서 틀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메일을 독자분들께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의 이너피스 충전소냐 하면 청탁을 하고 원고를 받고 이제 교정을 봐서 마케팅팀에 드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청탁을 드리면서도 이분이 어떤 시를 추천해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그분께서 원고를 주셨을 때 이 시를 좋아하는구나, 이 시를 이렇게 읽는구나, 그걸 보는 게 이너피스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오은 시인, 김현수 작가님, 김금희 작가님, 그리고 알라딘,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문학을 담당하는 김효선 MD님, 이렇게 네 분의 메일이 나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분씩 시를 추천하는 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한테 문학동네 시집 중에 뭐 한 권이든 두 권이든 고르셔서 시를 2편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거든요. 그 시 2편과 그 시를 고른 이유, 추천평을 같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병률 시인께서 골라주신 시 2편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시는 시들 제가 대부분 다 아는 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시 읽게 되고 확실히 달리 보이는 시들도 많고, 또 뭐 김금희 작가님처럼 그 허수경 시인의 수수께끼라는 시를 고르셨는데 제가 그 시집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집 안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그 수수께끼였어요. 너무 반갑죠. 김금희 작가님은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을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일이기는 하지만 일 중에 덜 힘들고 좀 재미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료 서비스이고 제가 더보기란에 그 구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괜히 이거 마지막에 얘기해서 너무 뭐 갑자기 홍보를 곁들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죠? 요즘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께도 이 중에 무언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이너피스 충전소가 될 만한 그런 곳들을 발견하면 또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